안녕하세요. 평생피부과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설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대게 반려동물이 더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만성적인 피부병이나 그리고 혈관질환 그리고 당뇨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반려견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반려동물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발 중금속 검사와 킬레이션 요법.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킬레이션 요법이라는 것입니다. 킬레이션 요법에 대해서 동물병원 영역에서는 처음 듣는 그런 요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쪽에서는 보통 혈관 청소 그런 식으로 많이 시술되고 있는 그런 요법입니다. 이 킬레이션 요법을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서는 반려동물이 피부가 문제가 있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모발 검사입니다. 이 모발 검사를 통해서 모발에 중금속이 축적되어 있거나 아니면 미량의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 그런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발 검사를 실시하면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미네랄 수치들 그리고 독성 중금속 수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중에 이 개 같은 경우 안티몬 수치가 좀 높고 또 다른 애들은 수은이 높은 애도 있고 얘도 안티몬 또 안티몬 얘는 세슘 이런 중금속들이 높은 그런 반려견들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체내에 유입된 중금속 이온은 단백질이랑 신체 조직에 많은 분자와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금속은 다수의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있어서 다양한 생리학적인 그리고 병태 생리학적인 반응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납을 살펴보면 납은 유연이 휘발유나 그런 것으로 오염된 토염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장난감, 집 페인트, 흡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원인에서 노출되게 되면 이게 몸 안에 흡수된 다음에 혈액에서는 35일 그리고 피질골 그런 것에 스며들게 되면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납이 인체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 관상동맥에서 심장질환을 야기하고 고혈압, 뇌졸중 그리고 말초동맥질환을 포함한 죽상경화증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촉진시키고 그래서 납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뉴런의 핵에서 말초로 신경이 전달되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축삭돌기가 있고 이 축삭돌기를 통해서 자극이 빨리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납은 축삭돌기의 요 수초 부분을 파괴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이 억제되고 그로 인해서 두통, 기억 상실 그리고 손발의 가려움증 그런 증상들을 유발하고 강아지에 있는 피부병이나 발가락 가려움증 그런 것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납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사람의 의료 영역에서 이루어졌고 과거에 납 중독 증상을 가장 많이 유발했던 직군이 뭐였냐면 배에 페인트 칠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납 중독 증상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만든 방법이 킬레이트라는 요법으로 이 킬레이트라는 단어는 개의 쪽집게처럼 콕 집어서 빼내는 그런 의미이고 표적 금속 이온과 친화력이 높은 킬레이트제를 사용하여 표적 중금속과 결합시켜 그 중금속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제제로 만든 것이 칼슘 이디테이 디소듐으로 이 약은 요 약입니다. 이 약물은 1930년대 독일에서 개발됐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해군 조선소 노동자의 납중독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약을 사용했을 때 납부의 배설은 3,830%, 또 카드뮴의 배설은 514%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납, 카드뮴을 비롯한 다양한 중금속들의 배출이 촉진되어지기 때문에 이 약을 중금속 치료제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납이나 아니면 기타 중금속이 과다하게 체내에 누적되어 있는 경우 그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킬레이션 요법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약물은 사람에서뿐만 아니라 동물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프랑스 버트리너리 드럭 핸드북 요 최신판에서 보면 EDTA 칼슘 디소디움이 납이나 아연과 같은 중금속을 제거하는 그런 약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약물을 중금속을 제거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 다른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보면 노먼 클라크 박사가 1950년대에 EDTA는 칼슘과 결합하기 때문에 칼슘 EDTA가 동맥경화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1956년에 협심증 환자 20명 중에서 19명이 개선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EDTA 칼슘 요법을 치료받은 환자들이 가슴과 다리의 통증이 줄어들었고, 또 통증이 줄으니까 더 많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심증 환자들도 심장이 막 쪼인 듯한 그런 불편함이 완화되었고 피로감도 줄어들었다는 그런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칼슘 EDTA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993년도 470명의 동맥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EDTA 칼슘 요법의 이익이라는 논문을 살펴보면 보행 능력이 85% 개선되어졌고, 그리고 협심증 증세는 91% 완화되었으며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물의 요구량은 91% 줄어들었다는 그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6년도 킬레이션 요법의 중금속, 그리고 심장질환,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이익이라는 논문을 살펴보면 심장질환 발생이 18% 감소되었고 뇌졸중은 23% 감소, 그리고 또 심혈관 질환과 당뇨가 함께 있는 환자는 39%가 개선되어졌다는 그런 논문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 킬레이션 주사는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중금속 제거 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약품이 원래 용도랑 다르게 사용되는 것, 그거는 현대의학에서 그렇게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가령 남성분들, 특히 머리에 탈모가 있는 분들은 이 약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프로스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전립선 약으로 개발된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을 먹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탈모가 있던 사람에게서 머리털이 자라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나중에는 프로페시아라는 제품으로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약으로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 또한 고혈압 약으로 개발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약을 먹는 환자들 중에 머리카락이 자라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면서 결국은 제약회사에서 이 약을 탈모제로 판매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고혈압 약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탈모약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이익이 16배나 더 높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는 고혈압약으로 출시를 하지 않고 대부분의 제약회사에서 탈모약으로 출시함으로 인해서 고혈압약으로 이 약을 먹던 분들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탈모약을 구입해서 고혈압약으로 먹는 그런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약이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효과를 보이면서
그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약물이 있는데 이 킬레이션 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한번 킬레이션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킬레이션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킬레이션 치료로 호전된 협심증 환자, 아니면 동맥경화증 치료, 그리고 킬레이션 알려준다, 40대 혈압, 골프 통증, 그리고 혈관 청소를 알려진 킬레이션 주사, 그리고 부자들만 한다는 그 치료. 이 얘기는 킬레이션을 사용해서 혈관 내의 독소나 어떤 그런 것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몸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시술 비용이 좀 약간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들만 안다는 바로 그 치료라는 내용으로 킬레이션 요법을 소개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의 의료 영역에서는 킬레이션 요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킬레이션이 어떻게 그런 혈관을 비롯한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는 아직도 계속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자유라디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유라디칼이라는 것은 원래 안정적인 분자는 이렇게 쌍을 이루면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가 있게 되면 이 전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자유라디칼이 자외선이나 아니면 공해, 그리고 방사선 물질들, 그리고 흡연,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염증, 그런 것들이 누적되게 되면 몸 안에서 자유라디칼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유라디칼이 신체 내에서 신체의 세포벽, DNA,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중요한 체내의 기능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서 질병과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킬레이션 요법은 이러한 작용을 하게 되는 자유라디칼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몸이 노화를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노화 주사로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킬레이션 요법을 개발한 원래 목적인 중구속 제거, 그리고 덧붙여서 자유라디칼을 제거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 이 킬레이션 요법의 용도는 중금속 및 화학 독성 물질 제거하고 혈류 개선, 고혈압, 심장질환 개선, 그리고 전신적인 염증 완화, 면역 기능 개선,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피부병을 앓아왔거나 그리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반려견들, 그런 개들에게 이 킬레이션 요법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킬레이션 요법은 만성적인 피부병, 그리고 중증 자가질환, 고혈압, 협심증, 당뇨병, 이런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반려견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킬레이션 요법을 시술한 방법은 우선은 이 킬레이션 제제가 몸 안에서 중금속을 비롯한 그런 자유라디칼을 결합해서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먼저 신장 기능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킬레이션 요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장 기능이 정상적인지 혈액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준비된 여러 약물을 조합해서 수액을 통해서 맞게 되는데, 이 약물들이 신체에 부담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4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혈관 주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 시간은 4시간 소요되고, 그리고 시술 횟수는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그 과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20회 시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 상태가 호전되어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 과정은 상태에 따라서 1개월 혹은 6개월마다 시술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몸의 중금속과 그리고 자유라디칼을 제거할 수 있는 킬레이트 요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피부병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반려견들은 한번 이 수술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킬레이션 요법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김영사에 출간된 기적의 킬레이션 치료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킬레이션 요법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좀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만성적인 피부병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반려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킬레이션 요법이라는 치료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